자, 일단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점을 이동하는 방식과 함수의 그래프를 이동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점을 이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3,2가 있고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을 하면 그대로 4 더해주고 5 빼줘가지고 이런 점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도형을 이동할 때인데 도형을 이동을 할 때는 표현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잡는 건데 이게 이제 fx라는 이 표현들 때문에 뭔가 좀 알 수가 없고 미지의 어떤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저렇게 쓰는 게 더 편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데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사실 함수가 종류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거 따져보면은 뭐 EX 플러스 뭐 1차 함수, 뭐 직선 형태로 그려질 거고, 뭐 Y는 뭐 X제곱, 그거 이제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거 뭐 기껏해야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뭐 정도 하면 이제 이게 어떤 원 형태로 이제 그려지는 거고, 이거는 함수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 이야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면 아 얘가 왜 함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공부도 알게 됩니다. 그냥 뭐 도형 그래프에서 그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너네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야. 근데 사실 함수로 따지면은 2학년 때 배우는 대표적인 4개 함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함수들도 있고요. 2의 x제곱, 뭐 x에다 1을 내면은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고 2 내면 4가 되고 3 내면 8이 되고 4 내면 16이 되는 거고 그런 함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부터는 진짜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고요. 아 이건 알겠다. 이제 삼각 비적 사인 코사인 거기에다가 그 숫자를 넣은 게 아니라 문자를 넣어서 만든 삼각함수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고 뭐 아니면 뭐 x제곱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유리식이라고 하는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분수함수 혹은 뭐 루트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 사실 지금 여기 쓴 것도 고등학교 때 나오는 대표적인 함수들만 내가 이제 목록을 뽑아가지고 쓴 거지 실제로는 여기에 다 포함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함수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수마다 다 새롭게 규칙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서 얘 제외하고 전부 다 y랑 어떤 x 사이의 관계거든. 그치? 뭐 x에다 1 내면 이게 5가 되는 거고 5분만 1 지나고 이런 식으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관계식들을 싹 다 뭉뚱그려서 fx라고 되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어떤 함수들을, 그러니까 이런 많은 함수들을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얘네를 y는 fx 꼴이다. 어떤 x의 관계식으로 표현된 어떤 형태다. f라고 쓴 거는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f를 따온 거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조금 규칙이 다른 게 x 방향으로 똑같이 플러스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y는 x 빼기 4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했어. 뭐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y는 x제곱이 있는데 이 친구를 요 규칙에 의해서 평행 이동을 하면 x 방향으로 플러스 4 y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준 y는 x 빼기 4에 완전 제곱하면서 이거는 부호를 바꿔야 된다고 배웠고 y는 그냥 부호 바꾸지 말고 그대로 뒤에 붙이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뭐 얘는 바뀌고 얘는 안 바뀌고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은 서로 뭐 다른 이상한 규칙을 따르는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는 x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라는 거는 식에 보이는 x를 갖다가 x 빼기 4로 바꾸시고요.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라는 것도 식에 있는 y를 갖다가 싹 다 뭐로 바꿔라? y 9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줘라. 이거로 바꾸는 과정이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대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y 플러스 5로 y가 바뀌었고 그 플러스 5를 이렇게 이항하면 된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얘기하면 도형에서 점을 이동할 때는 얘는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주고 얘는 반대로 해줘라.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뭐 고3들 중에서도 요거 설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 못하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비율적으로 많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다양한 뭐 좀 더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너네도 그냥 그대로 반대로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특별히 뭐 지장이 될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더 어려운 문제도 응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원리를 공부하라고 했던 거고 아까 했던 설명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거 말고도 다양한 설명이 되게 많은데 자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게 그냥 우리 좀 익숙한 이런 형태로 좀 바꿔볼게요. 이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참 좋은데 크게 그렸나?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걸 그대로 한번 따라 그려줄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식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동일하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꼭지점이 이동한다고 치면 이 꼭지점도 마찬가지고 이 점도 마찬가지고 요 점도 마찬가지고 요 점도 마찬가지고 모든 점이 동일한 규칙으로 이동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x 방향으로 뭐 플러스 10만큼 이동하는 거다. 그럼 이 점도 x좌표 방향으로 10만큼 이동할 거고 얘도 10만큼 이동할 거고 얘도 10만큼 이동할 거고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와있겠죠. 그럼 이제 원래 여기 있던 점이랑 이 점이랑 같은 점이었던 게 되는 거고 또 여기 있던 점이 이 점이랑 같은 점이었던 게 되는 거고 같은 점이었던 게 되는 거고 같은 점이었던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던 녀석이 그 그래프 안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이제 놓여 있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를 표현을 할 때는 아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쓴 거냐면 y는 fx라고 쓴 거잖아. 그렇지? y는 fx라고 썼던 거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좌표가 만약에 이 좌표가 3,1이었다고 해봅시다. 3,1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좌표가 이제 이 좌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좌표는 우리가 x 방향으로 10만큼 이동을 했으니 뭐가 될 거냐면 10을 더하는 거죠. 3에서 13,1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야. 근데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 3,1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일단 주고 똑바라고 3,1 대입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성립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F3 대입하면 그 값이 1이 나오지 않겠냐고. 요 3,1이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근데 이 친구를 갖다가 뭐 이 친구를 새로 나와서 뭐 gx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랑 얘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함수 식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유사한 관계식을 우리가 찾아서 식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고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x방향으로 10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를 x-10으로 바꿔서 이 gx라는 함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f x-10이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그러면 중요한 게 13,1을 얘가 지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g에다가 13을 대입하면 이 값이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 gx를 갖다가 fx-10이라고 썼으니까 똑같이 이 13을 여기다 넣었을 때도 성립할 거고 그 값은 이 g13이랑 같은 값은 13 빼기 10이 되면서 g3이 돼, f3이 되고 그 값은 아까 얘기한 거대로 1이 될 테니까 이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할 근데 만약에 x방향으로 플러스 10이라고 했는데 이 gx의 식을 갖다가 우리가 실수로 x 플러스 10이라고 한번 썼다고 해봐. x 플러스 10이라고. 그러니까 점의 이동이랑 똑같이 4만큼 더하면 플러스 4한 것처럼 여기는 빼기 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실수로 그냥 플러스 10이어서 그냥 플러스 10이라고 썼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3,1 지나서 f3이 1이 되잖아, 그치? f3이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도 13,1이 이 지금 그래프 위를 지나가고 있거든. G라는 그래프. 이게 아니라고 친다면 그럼 G13은 1인데 여기다 13 넣으면 F23이 되고 F23이 1이냐? 아닐 거란 말이야. 왜?
여기가 3,1이면 여기가 3을 넣은 거니까 x에다 3을 넣은 거니까 23은 어디야? 한참 멀리 있을 거 아니야. 한참 멀리. 한 여기쯤 있겠네. 그럼 여기 있으면 이 그래프가 쭉 저렇게 올라가니까 거의 이 세부로 건물 옥상까지도 올라가고 넘을 거란 말이야. 높이가. 그치?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점을 이동할 때는 그대로 플러스 10을 했어요. 실제로 3,1을 x 방향으로 이제 10만큼 이동을 시켜서 13,1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새로운 함수 gx에 대입됐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그 x좌표의 10만큼 더한 만큼을 상쇄를 시키면서 그리고 요 함수랑 요 함수 그래프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거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쓰는 대신에 그럼 미지수만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fx-c로 쓰면서 얘랑 유사성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나는 것도 같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x축 방향으로 4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라. 자, 그럼 이 평행이동의 규칙에 의해서 다음 점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말해라. 그럼 이제 0,0을 줬단 말이야. 그럼 0,0을 줬으면 이 친구는 평행이동 규칙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 얘는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당연히 0,0은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서 4,5라는 점이 되겠지. 그치? 자, 이게 정방향으로 물어본 문제야. 근데 이제 역방향으로 물어본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러니까 개념을 몇 컵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이거를 이제 숨겨놓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0,0을 4,5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5만큼 이동하면은 0,0이 어디로 가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0,0이 4,5가 됐어. 그런데 요거랑 동일한 평행이동 규칙을 이용해서 너네가 만약에 3,-1을 이동시키라고 하면 얘는 어디로 옮길 거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표현을 보고 이 규칙에 의해서 3,-2가 어디로 가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문장을 읽고 얘가 지금 x방향으로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4만큼 이동했고 또 y방향으로 5만큼 이동을 했구나. 그래서 얘는 x 땡땡 플러스 4고 y 땡땡 플러스 5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규칙이 동일하게 3,-2에 적용이 된다면 이 점은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x좌표 4 더해져서 7이 될 거고 y좌표 5 더해져서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문제를 줄 수도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념을 이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반대 방향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충분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